자, 이번 영상은 차트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부분에 차트 입력 5번, 지금 현재 슬라이드가 5번이니까 5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자, 차트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면 어떤 차트를 넣을 건지 선택하도록 나와 있죠. 자, 우리는 묶은 세로 막대를 하고 확인을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엑셀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다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데이터가 계열 3이라고 되어 있는 거 뒤쪽에 계열 4가 또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쪽에 숫자를 입력을 합니다. 5.3 뭐 2.7,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아래쪽에 가보면 두 줄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될 때 그 두 줄을 처리하는 방법이 자, 밑에 나와 있는 요 선을 위로 이렇게 끌어서 없애는 방법도 있고요. 아래쪽에 벌써 변했죠? 자, 아니면 아래쪽에 불필요한 부분에 행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우클릭, 삭제를 하게 되면 자, 그 부분이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물론 데이터를 넣을 때는 위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고 A의 1은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입력을 해도 화면에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뭐 어차피 안 나오니까 입력을 안 하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나와 있는 이 화면이 열려진 상태에서 위쪽에 보시면 행렬 전환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뭐를 보고 알 수가 있냐면 X축에 항목축이 있습니다. 항목축. 그 항목을 계열과 서로 맞바꾸는 이런 현상인데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행렬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계열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범례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차트를 선택을 할 때 행렬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범례와 이 부분을 잘 확인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다 입력하고 X를 눌렀는데 만약에 데이터가 잘못됐다 그러면 위쪽에 올라가서 다시 데이터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시면 방금과 같은 그 화면이 다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자, 버전이 2010인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엑셀 화면과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줄여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렇게 나온 상태에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방법은 다 똑같고 메뉴는 다 똑같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표시가 되어 있으면 전체적인 차트의 형태를 이제 맞춰주면 되겠죠. 자, 제가 이거를 더블 클릭 눌렀기 때문에 서식이 나온 겁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차트 제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범위를 잡아서 차트 데이터 입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차트의 제목으로 넣어주면 되겠지만 일단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 조절하는 게 있어요. 글꼴이나 글자의 크기 뭐 이걸 조정하게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트 전체에 대한 게 있고 제목에 대한 게 있고 자,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갖다 놨을 때 얘는 차트 영역이 되는 거고 안쪽에는 그림 영역 그 다음에 여기는 차트의 제목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차트의 제목을 먼저 한 다음에 차트 영역에서 글꼴을 바꾸면 먼저 만들어진 차트에 대한 서식이 같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차트 영역에서 먼저 해준 다음에 두 번째로 차트 제목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차트 서식으로 들어가죠. 자, 이런 방법을 써도 되고 아니면 차트를 클릭했을 때 위쪽에 나와 있는 것으로 서식을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홈에 가서 글꼴을 도둠으로 한대요. 그래서 얘를 도둠이라고 선택을 하고 엔터 16포인트하고 외곽선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6이라고 쓰고 16이라고 쓰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외곽선을 나오게 한다 그랬으니까 이 자체에서 위쪽에 들어가 보면 차트의 디자인과 서식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서식에 윤곽선으로 들어갑니다. 자, 윤곽선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윤곽선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자, 요거를 검은색으로 먼저 선택을 해준 다음에 밖으로 빠져나가 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자, 이렇게 윤곽선이 만들어져 있고요. 자, 다음은 차트 제목 부분인데요. 자, 차트 제목 부분에 해당하는 거에 홈에 가셔서 여기를 궁서로 한대요. 궁서 그 다음에 24포인트에 진하게 해주고요. 진하게는 단축키가 컨트롤 B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B를 한번 누르면 진하게 또 한번 누르면 원래대로죠. 자, 그 다음에
채우기는 흰색이래요. 그러면 서식에 가서 도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채우기를 흰색으로 해주고 윤곽선을 검은색으로 해줍니다. 자, 검은색으로 해줬는데 만약에 너무 굵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기서 좀 더 가는 선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도형의 그림자는 도형 효과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자 부분에 말은 만약에 옵셋 오른쪽 아니면 위쪽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러면 그림자가 그 위치에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림자 옵셋 위쪽 이걸 선택을 하면 그림자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차트 영역이고 얘는 그림 영역이에요. 그래서 차트 영역에 해당하는 채우기를 노란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선택을 해주고 채우기에 노란색으로 해주면 되고요. 그림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흰색으로 합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흰색으로 선택을 해주면 노란색 위에 흰색으로 된 이거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자 차트의 모양을 바꿀 텐데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차트가 아니라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 거 얘를 선택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계열의 종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주황색 항목 두 번째 얘를 꺾은 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여러분이 버전이 낮은 파워포인트로 하게 될 때 그럴 때는 지금 같은 화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나오지 않고 여기에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표시가 되면서 이 중에 나와 있는 걸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혼합이라는 방법이 있어서 그 중에 해당하는 걸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보조축이라는 부분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체크를 해주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 보조축이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보조축이 들어갔습니다. 자, 차트에 해당하는 서식을 들어가 보면 자, 차트는 그 서식에 차트 영역이 선택되어 있고 그 서식을 들어가는데 그랬을 경우에 아래쪽에 나오는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림자 효과죠. 자, 그 다음에 크기에 관련된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글자의 형태, 글자의 색깔이나 옵션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그림자, 글자 자체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전체 차트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오른쪽에 이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안쪽에 들어가서 그림 영역을 선택하면 그림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항목 축에 해당하는 걸 선택하면 축 옵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축 서식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 어떻게 표시를 할지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니까 오른쪽으로 나오는 것도 좀 편한 방법은 있습니다. 엑셀 2010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창이 하나 뜨고 그 창에 속성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오른쪽에 나오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데이터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 위쪽에 보시면 차트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차트 요소 추가라는 부분을 보면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 데이터 테이블에도 없음과 법례 표시와 법례 표시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법례 표지 표함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마치 법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항목을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됐다면 법례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법례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삭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딜리트를 눌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례에 해당하는 건 이제 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차트 중에 꺾은 선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선택 한번 한 상태에서 우클릭하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는 걸 눌러요. 그러면 숫자들이 표시가 된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지금 막대를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막대 전체가 다 선택이 됐죠. 자, 그런데 한 번 더 이 막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얘 하나만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누르게 되면 그 하나만 레이블이 추가가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막대에서든 꺾은 선에서든 한 개만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거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만약에 이게 가장 많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도형으로 특정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삽입에 도형에 가보면 도형 중에 원하는 도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위쪽으로 다 이렇게 깎인 거를 선택을 할 거고요. 여기다가 글씨를 씁니다. 만약에 이 금액이다 그러면 단위,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콜론, 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그러니까 위아래 중에 가운데, 지금 얘는 위로 올라가 있어요. 좌우 중에 가운데, 얘는 지금 왼쪽으로 가 있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옆에 나와 있는 도형 서식 중에 텍스트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걸 들어갑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자, 그 세 가지 중에 텍스트 상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얘를 클릭해서 중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면 정가운데 이걸 선택하면 되겠죠. 정가운데를 선택했더니 바로 가운데로 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형에 대해서도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겠죠. 도형 서식을 누른 다음에 물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걸로 하셔도 되고요. 자, 위쪽에 특정한 여러분이 원하는 색을 채워야 되겠다. 그러면 그 색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오른쪽에 서식에 보시면 투명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투명도에 해당하는 거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면 되겠죠. 한 50 정도로 해볼까요? 자, 50 정도로 투명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씨는 검은색, 그래서 홈에 검은색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도 만약에 바꿔야 된다 그러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형에서 하는 거나 아니면 차트에서 하는 거나 이 글자의 크기나 글자의 형태는 보여지는 대로 한 곳에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홈이라는 부분에서. 자, 얘는 굴림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8포인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8 쓰고 엔터. 그 다음에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지금 0부터 6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얘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축서식으로 바뀌었죠. 자, 축서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축 옵션에 가보면 최소값이 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최대값은 6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기본값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오른쪽에 다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 걸 숫자 2로 바꾸겠습니다. 2를 쓰고 엔터를 치게 되면 얘가 2씩 떨어진 걸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값도 한번 바꿔볼까요? 자, 얘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럼 얘에 해당하는 걸로 축서식이 바뀌었어요. 최소값은 0, 그 다음에 최대값은 5로 바뀌어 있는데요. 자, 5라고 되어 있는 걸 6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1로 지금 했는데 얘를 1.5로 한번 바꿔볼까요? 1.5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아이고 너무 큰데 1.5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표시 단위라던가 뭐 아래쪽에 값을 거꾸로라던가 아니면 눈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자,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주눈금. 자, 주눈금에 해당하는 거를 어느 쪽으로 할지 이것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축을 여러분이 주축이나 보조축이나 원하는 쪽을 더블 클릭을 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것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데이터표를 더블 클릭을 했더니 데이터표 서식이 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중에 채우기 및 선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얘를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원래는 이제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다 이렇게. 자, 채우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원하는 걸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테두리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해서 실선. 자, 지금 선이 너무 흐린데 실선으로 해서 색깔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에 나와 있는 축에 관련된 것도 더블 클릭하면 축 옵션 중에 선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실선을 누르게 되면 축이 좀 더 선명하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왼쪽 지금 한 겁니다. 자, 오른쪽에 해당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축, 숫자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색 및 선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아래쪽에 선이라고 되어 있는 걸 실선으로 만들어주면 자, 이런 것처럼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차트, 만들어진 차트에서 이 부분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됐지만 이쪽은 표시가 돼 있죠. 자, 그래서 축, 주축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막대처럼 보이는 거 있죠? 축 옵션. 자, 축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쭉 나와보면 뭐 여러 가지 아까 우리가 했던 여기에 단위를 바꿀 수 있는 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눈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주눈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얘를 바깥쪽 그러면 바깥쪽으로 지금 나왔어요. 자, 이렇게 지금 숫자 쪽으로 바깥으로 빠져나가 있죠. 자, 이거를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다시 축 옵션에 눈금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해서 이번에는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안쪽으로 하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안쪽으로 이렇게 선이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교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눈금에 교차로 해놓겠습니다. 교차.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선. 자, 이거는 주눈금의 안쪽 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거죠. 자, 이 부분이 나는 이게 옆에 나와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필요가 없다.
라고 할 경우에는 얘를 그냥 클릭하신 다음에 딜리트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딜리트 누르면 벌써 없어졌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이 차트에서도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자료에 해당하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